안녕하십니까, 순화당입니다. 여러분,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고, 또 우리 이웃의 얘기일 수도 있고, 우리 가족의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, 제가 이렇게 점사를 통하거나 무슨 솔루션을 통해서 이렇게 빙의 테마, 선생님 저만 보면 뭘 빼주세요, 제가 뭐가 붙었나요, 이런 증상이 빙인가요? 라고 질문이 많이 오고, 또 그런 솔루션을 많이 해서 정말 어떤 박사가 이런 일을 맡아서 해줄까요? 어떤 의사가 맡아서 해줄까요? 정말 무당 아니면 여러분의 정신의 세계를 청소해 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. 의사가 청소해 준다는 것은 신경을 죽이는 거고, 이 빙의, 귀신이 들어서 정신이 흐려지는 것을 청소해주는 것은 무당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고귀한 직업이에요. 세상에는 정말 무속인도 꼭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. 신경에 과학적으로, 의학적으로 설명되는 부분에서만 약을 처방하고 진단을 해서 교수, 박사, 선생님들이 할 수는 있지만, 영적인 부분이 빙의가 되어서 축생령, 조상령, 끈기, 허준 이런 것들이 붙어서 수많은 생명체가 죽어서 혼이 되어서 그 귀문 관세를 해서 귀문이 열려서 이렇게 정신을 흐르게 하고 이상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신의 기운, 이 무당인 것 같아요. 관음시식을 하고 안수기도를 하고 한다 그래서 그런 귀신의 병은 잘 안 고쳐져요. 그래서 우리 무속인들이 정말 꼭 필요한 세상이고, 이렇게 세상에 너무 나만을 알고 너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신은 약해지면서 세상은 너무 편해지고, 이게 속도가, 사람도 정신이 더 그 속도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거잖아. 잘은 먹는데 운동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가 음식의 영양소는 충분히 물자가 풍부하니까 받아들이는데, 우리가 그 음식을 섭취하고 비만이나 또 우리가 근력이나 이런 건 약해졌잖아요. 그런 것처럼 정신의 세계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빙의 환자나 이렇게 테마 솔루션을 받으려고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크를 하다 보면, 그분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1, 2, 3년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보통 10년, 20년, 30년, 40년 이렇게 묵은 거거든요.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꼭 한 가지 충격이 있어요. 원인이 마음의 상처가 있더란 말이야. 마음의 상처가, 트라우마가, 그걸 풀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너무 어려서 못 풀었다, 또 내가 이게 이러다가 말겠지 해서 못 풀어, 이게 이렇게 큰 병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. 마음에 이렇게 안고 있다 보니까 그게 병이 됐어. 병이 돼서 처음에 정신과 약을 먹어도 효험이 없고 계속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아프게 만들 정도로 힘들어지는 것이 이런 정신적인 빙의 증상이에요. 근데 거기에서 가장 많았던 게 뭐냐면 성추행, 성폭행. 여자아이들의 거의 다가 많은 빙의 환자나 많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가장 그 원인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, 믿었던 사람한테 성추행, 성폭행을 당해서 이거를 엄마한테도 말 못해요, 언니한테도 말 못해요, 친구한테도 말 못하고 속이 이렇게 앓은 병이 돼버린 거야. 앓은 병이 되어서 대인 결핍증이 되고 사람을 못 믿는 거지. 못 믿다 보면 막이 자꾸 쌓이다 보면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큰 병이 돼서, 그 원인은 그거지만 원인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문을 안 열고 못 믿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빙의 현상까지 나타나고 조현병까지 가는 원인이 참 많아요. 제가 아는 것 중에 진짜 우리 가족끼리 오빠가 동생을, 친오빠가 친동생을, 또 사촌오빠가 사촌 여동생을, 아버지가 딸을, 또 내가 믿었던 동네 오빠한테 이렇게 여자들의 이런 그 성에 대한 충격이
어렸을 때 이미 성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이렇게 어느 정도 눈을 떴을 때 대처 방법이 있고 이렇게 심리적인 치료가 그때 바로 됐다면 이런 빙의가 안 됐을 텐데, 성추행과 성폭행이 가장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그게 깊은 병이 되고 이제 정신적인 멘탈 상태로 되어서 이런 솔루션을 받을 정도의, 한 번 솔루션을 받아도 될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깊은 병이 됐어요. 정말 여러분,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, 자그마한 이쪽은 성추행이 굉장히 큰 범죄잖아요. 성폭행은 더군다나 큰 범죄잖아요.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이제 매체를 통해서 대처 방법이나 또 거기에 대한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걸 또 많이 아시지만, 주변에서 그 정도 갖고 뭐 그게 뭐 이렇게 사소하게 넘겨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. 7살에 아니면 19살에 20살에 했던 게 50, 60살까지 지배를 하고 정신적으로 지배를 해서 그게 큰 질환으로, 정신질환처럼 비밀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, 이제 그거는 쉽게 말해서 나쁘게 다가오는 거지, 내가 스스로가 좋아서 사랑을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가해져서 내가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. 피해자인데도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억울하고 더 아파야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.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심리적으로 뭔 충격에 의해서 내가 멘탈이 와서 이 정신적인 게 원인이 됐던 분들은, 그런 분들이 있으면 주위에서 많은 관심과 사랑, 또 대화를 많이 해줘야 돼요. 너의 잘못이 아니다. 그건 죄가 아니다. 그건 너가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다. 이렇게 잘 포장을 해주셔야 되고, 도움의 말도 많이 해줘야 되고,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주위에서 잘, 그럴수록 더 많이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야만 이게, 그때는 이렇게 충격을 받았는데 그 충격이 교통사고 후유증처럼 그 당시 때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아파오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. 있어 보니까 굉장히 굳어버리면 힘들더라고요. 그랬으니 여러분, 이런 사례자나 이런 주변에 있다 그러면 이거를 마음을 심리치료 가셔서, 미쳐야만 가는 게 아니니까 심리치료도 하시고, 마음의 위로 따뜻한 거, 따뜻하게 그 편견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, 색깔 있는 눈으로 보지 말고 이렇게 기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정신적인 멘탈을 이루지 않게 정말 해야 되는 게 맞고요. 우리나라는 동양 예의지국이라는 말은 옛날 말인 것 같아.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, 감히 유튜브 방송으로 여러분한테 내지 못하는 그런 사연들이 너무 많아. 우리 상상도 못하는, 이럴 수가 있을까 과연. 자매끼리의 성폭행, 여자끼리 자매끼리의 성폭행, 이거는 뭐 그런 거 이렇게 들어보면 세상이 좀 변한 것 같아. 어떻게 자매가 자매를 성폭행을 해서 이런 거, 그런 건 비밀이잖아. 말을 못하잖아. 부모한테 못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. 그 마음속에 그게 멘탈로 자리를 잡아서 그게 다 비밀로, 마음이 이제 상처로, 정신의 상처로 돌아오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살겠어. 너무너무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. 그렇지만 용기를 내셔야 돼. 그런 일이 있다면, 당사자가 그렇다면 용기를 내서 나를 잘 믿었던 엄마든 언니든 누구 친구든 이렇게 해서 내 마음에 치유를 빨리빨리 해버려야 돼. 그래야지 그걸로 연연을 해서 큰 병을 갖고는 안 되거든. 기겁을 할 만한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발생되고 있고, 그거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무겁게 짐이 되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, 좋은 시절을 다 망가뜨려버리는, 감각에 사로잡혀서, 이런 것은 참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. 여러분,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주변에 지인도 좋고 부모도 좋고 또 이런 상담하시는 1대1 비밀이 다 되잖아요.
꼭 뭐를 맞추라는 것보다는 심리적인 상담사 역할도 할 수 있어요. 제자의 역할이. 그러니까 찾아오시고 또 병원도 문을 두드릴 수 있고 그래서 빠른 치유, 마음의 상처의 빠른 치유가 가장 큰 현명한 방법이고 치유할 수 그게 미래까지 안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하고 사세요. 이해하기를 많이 하고 삽시다.